자, if에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보자. 이 동사가 현재형이라면, 두 번째, 동사가 과거형이라면, 비동사의 경우는 was를 안 쓰고 were만 쓰는 경우, 세 번째, 여기에 시제가 과거 완료인 경우, 자, 맨 위에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뭐뭐 한다면 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거 역시 뭐뭐 한다면이에요. 과거 동사인데 현재예요. 얘도 현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말한 사람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이걸 썼다라는 건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다면, 얘는 실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얘는 실제로 가능한 거, 얘는 절대 실제로 불가능한 거. 이겁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일 소개팅 하기로 했는데 말이야. 하고 있어. 내일 소개팅 하기로 했는데 그가 잘생겼다면 현실 가능. 오케이? 근데 이제 만났는데 기대 좀 분명 사진을 봤던 얼굴과 달라. 뭐지? 동일 인물이 맞나? 그가 잘생겼다면. 둘 다 시제는 똑같은데 얘는 현실로 가능한 거, 실제로 잘생길 수도 있는 거, 얘는 절대 불가능한 거. 요거는 이제 팩트는 그가 못생겼다요. 알았죠? 요겁니다. 둘 다 현재형이라고 해요. 그럼 봐봐. 원래 시제가 이렇게 있잖아. 현재, 미래, 과거, 대과거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근데 가정법에서는 이제 하나가 떨어져요. 하나가 더 내려와. 그러니까 얘가 현재야. 그럼 얘는 뭐겠어? 과거겠지. 맞죠? 가정법에서는 과거 동사를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대과거 동사를 과거로 표현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 또 이렇게 써볼까요? 이제 해석이 되겠지? had been handsome. 이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돼요? 과거에 했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현재 한다면 과거에 했었더라면 이렇게 된다고. 알았죠? 그 다음에 밑에도 쓰면 뭐뭐 했었다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과거다. 이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요. 그렇다면까지밖에 안 써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까지밖에 안 써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주겠죠. 이렇게 뭐뭐 라면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놔줘가지고. 그래, 이제 뒷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했었을 것이다. 요걸 쓸 거거든요. 알죠? 그러니까 시제를 맞춰주면 되니까 얘가 그냥 현재형이잖아. 옆에도 그냥 조동사의 현재형을 쓰면 되는데, 조동사의 현재형이 뭐냐? will, may, can, 이런 조동사의 현재형. 거기다 이제 동사 원형이겠죠? 이렇게 됐죠? 여기를 써볼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현실 불가니까 과거로 떨어뜨려주면 돼요. 조동사의 과거. will의 과거가 뭐죠? would. may는 might. can은 could. 요걸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would, could, might. 이렇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납니다. 할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할 수 있다, 이 차이긴 한데 크게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뭘 꼭 이걸 써라, 이걸 써라는 없어요. 그냥 할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랬을 거,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조동사의 의미대로. 네, 동사 원형. 됐죠? 자, 그럼 여기 문제가 여기인데 둘 다 이제 할 것이다를 썼어요.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건 살짝 가정법의 뉘앙스를 살려서 할 텐데 이렇게 써볼게요. 그럴 텐데 할 것이다 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근데 이 문제가 여기입니다. 조동사 과거형까지 써버렸는데 이거보다 더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될까? 우린 조동사에서 연습을 한 게 있습니다. 조동사의 경우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선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를 썼잖아요. have pp. 맞죠? 그 조동사 과거편에서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리감을 둔다고 해서 조동사 과거형은 약한 추측이나 가정을 나타내준다. 과거 표현하기 위해선 have pp를 써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 과거 형태에다가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뒤에 have pp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랬을 텐데, 했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그 모의고사의 독해 지문에서 가정법이 나오면 답줄이 돼요. 왜? 그걸 팩트로 돌리면 그게 답줄이 되거든요. 이 반대가 팩트잖아. 오케이? 아, 지금 팩트의 반대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아, 이거 이런 얘기구나. 이거 잡을 수 있다고요. 알았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맨 위에 거를 이제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A라는 조건이라면 B라는 조건이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걸 가정법을 해주는데 여기는 동사가 과거니까 얘의 이름이 가정법 과거인 거예요. 이름은 가정법 과거지만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현재고요. 사실이 아닌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죠. 과거 완료. 과거 완료를 썼으니까 과거 완료지만 얘가 나타내는 건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과거를 나타내는데 사실이 아니어서 과거 완료를 쓴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제일 가장 중요한 그냥 기본 뼈대입니다. 가정법에서. 기본 뼈대라는 것은 적용과 응용과 심화가 있겠죠? 괜찮지? 자, 그 다음 혼합가정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혼합이 되면 돼요. 뭐하고 뭐가?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혼합. 자, 생긴 게 if절에는 이 과거 완료를 서 있는데 주인절에는 그냥 동사 원형이 서 있다. 이게 혼합 가정법이라는 건데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지금쯤 이럴 텐데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지 않아요? 아, 내가 5분만 일찍 왔었더라. 지금 집에 갔을 텐데. 이렇게. 인간이 후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 과거에 그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먹지 말았었더라면. 지금쯤 내가 피자 회사를 차렸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알았죠? 이겁니다. 이걸 혼합 가정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섞이는 걸. 알았지? 근데 이제 가장 기본 뼈대만 이렇게 알고 있다면 다른 걸로 이제 도합장을 할 수 있어요. 뒷부분에서 이제 as if의 가정법과 each time 가정법을 집어낼 건데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맨 위에 거 이제 하나를 지울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니까 가정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또 내분화로 이렇게 따로 보셨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개를 나눠서 요거 한 덩이, 요거 한 덩이, 요거 한 덩이, 요거 한 덩이. 이렇게. 알죠? 무조건 패키지, 세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 부분만 나와도 얘만 따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치우고 이것만 나와도 이 부분의 해석을 현재 그럴 텐데 과거에 그랬었을 텐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if절이 없는 가정법들도 있거든요. 요것만 활용해가지고. 뭔지 알았죠? 이런 거예요. 야, 너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너 진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이 말을 전달할 때 얘가 지금 팩트를 담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와 진짜 죽었다. 이거 할 때 진짜 죽을 때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맞죠? 가정을 깔아둔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제. 와, 너 그때 진짜 죽을 수도 있었어. 야, 걔 진짜 살벌하더라. 너 진짜 죽을 수도 있었어. 이렇게. 이 부분만으로도 가정법을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뭔지 알았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141번. 이 절과 절을 일단 나눠 놓으세요. if절과 주인절을 나눠 놓으세요. if절을 묶어주세요. 뭐뭐라면 부분을. 이렇게 묶어두세요. 아, 이 부분만 먼저 읽어볼까요? 여기가 주인절이니까 여기는 종속절, 여기가 주인절. 나는 살 텐데 뭐를? That long dress를. 여기서 이 that은요. 그 긴 드레스. 저 긴 드레스죠. 이걸 지시라고 해요. 가리키는 게 있다. 이렇게 꾸며주니까 저 이렇게 있는 거예요. that의 종류를 항상 물어본단 말이죠. 중학생 때는. 앞에도 읽어보면 만약 내가 더 키가 크다면 하고 있습니다. 됐죠? 아예 월을 쓴 이유는 뭐 때문에? 가정법 과거다. 가정법 과거에서는 was를 안 쓰고 were를 쓴다. 이겁니다. 이 재밌는 얘기가 또 어떤 재미가 없으려나?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국에서 무조건 were를 쓴다고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게 원래 정통으로도 맞는 것이고, 근데 실제 그냥 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국에서 사용하는 그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as도 가능하나 were를 흔히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was가 무조건 틀린 거는 아니야.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가정법인데 가끔 was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정식적인 것들로 먼저 배우는 거니까 우리는 중학생 때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담겨 있냐? 내가 실제로 크진 않은데 만약에 크다면 하고 있어요. 됐죠? 그 옆에도 살 텐데라고 했는데 얘는 실제로 안 사는 겁니다. 뭔지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이제 142번도 if절을 묶어주세요. 어디 있어요? 얘는 뒤에 나와요. 여기서부터가 뭐뭐라면 여기까지 뭐뭐라면. 맞죠? 자, 앞에부터 한번 읽어보면, 근데 여기 지금 시제를 보니까 would에다가 have pp를 붙였어요. 아, 과거를 나타내는구나. 일단 이 준비를 한 다음에 그래서 과거에 그랬었을 텐데 이렇게 읽어주셔. 알았죠? 과거에 뭐였을 텐데? 길었을 텐데. 뭐를? 화학 방정식을 쓰기에는 너무 길었을 텐데 길었었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됐죠? 과거에. 됐지? 그 옆에 가면 만약 뭐라면 됐죠? 그 옆에 보니까 스펠해야 한다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괜찮아요? 스펠이라는 건 철자를 대다죠? 모든 거에 철자를 댄다면 이렇게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43번으로 이것도 이제 if절을 묶어두시고, 제가 이제 괄호 표시도 그냥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명사 덩어리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형용사 덩어리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부사 덩어리인 거예요. 묶어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이고, 이번에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if절에 그냥 과거 동사 썼습니다. 아, 현재 뭐뭐라면. 모든 알고리즘이 멈춘다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stop이라는 동사는 어디 편에서 배웠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서 배웠죠? 그래서 stop 동사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서 하는 것을 멈춘다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stop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하기 위해 멈춘다가 돼버립니다. 알았죠? 현재 working하는 걸 멈춘다면, 갑자기 그렇다면, 옆에도 보니까 would be를 써놨으니까 현재 그럴 텐데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하게 될 텐데? 세상의 종말이 될 텐데. 이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끝났는데 그 뒤에 as가 나오고 주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 as는 접속사야, 전치사야? 접속사입니다. as는 시간, 이유, 양태, 양보 다 되는데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읽어봐라. 여기는 제일 당연한 게 우리가 그것을 알다시피, 알다시피 양태로 쓸 뭐뭐 하다시피,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우리가 당연히 아는 대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144번. 요거도 이제 if절을 덩어리로 묶어주시고,
만약에 뭐뭐라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근데 이 if절 속에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만약 내가 팔을 잃어버린다면, 만약 내가 had 한다면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있는 had를 잘 봅시다. had라는 동사 뒤에 이 형태들을 잘 봅시다. 이거 몇 형식 구조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 replace는 동사야 pp예요? 자, 그럼 여기에 명사가 있고 여기에 pp가 있어요. pp는 형용사입니다. 몇 형식이죠? 5형식입니다. 자, 그럼 이 had라는 동사는 가지다가 아니라 하게 하다라고 했죠? 하게 하다 5형식. 여기에 pp를 쓴 이유는 뭐야? 사역동사인데 pp지?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니까. 자,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이다. 얘 pp는 이 목적어의 수동적인 동작이다. 즉, 그것이 교체되어지도록, 그것이 대체되어지도록 했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좀만 더 가보면 with 뭐로 교체가 됐어요? artificial arm으로 교체가 됩니다. 자, artificial이 뭐죠? 인공적인 인공의예요. 자, 밑에 단어 정리에 있을 겁니다. 가짜의 가짜,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인공팔로 대체되어지도록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그 뒤에 읽어볼게요. 나는 would still be. 자, 현재형입니다. 나는 현재 여전히 뭐일 거다? 뭐일 텐데? 본질적으로는 그대로 나일 텐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if의 의미가 말이야, 뭐뭐라면에서 조금 어색함이 느껴질 거예요. if가 뭐뭐라면도 되지만 뭐도 되냐면 뭐뭐일지라도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팔을 잃어버리고 그 팔을 인공팔로 대체되어지도록 할지라도 난 여전히 나다. 이렇게죠. 145번. 여기 이제 혼합이라고 되어 있대요. 혼합을 한번 보시고 얘가 왜 혼합인지. 자, if절을 묶어두고 여기까지네요. 이게 이렇게 친절하게 컴마를 잘 주는데 실제로는 컴마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눌 땐 항상 읽어보면서 쭉 가져야 돼요. 어디까지가 라면인지. 뒤부터 한번 볼까요? 뭐를 would you think of them? 걔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래? 이겁니다. 알았죠? 현재형. 어떻게 생각할래? 이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야? 하고 있습니다. 됐지? 언제? 현재. 근데 앞에 보니까 이 부절에 뭐가 들어가 있냐? had, pp, 과거에. 그럼 이 felt도 뭘로 보셔야 돼? 이 병렬 구조로 none과 같은 자리로 가져야 되겠죠? 오케이? none과 같은 자리. 해서 hadn't known, hadn't felt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겁니다. 알았죠? 본디드가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본드예요, 본드. 그러니까 유대 관계가 일어난 게 본드거든요. To them, 그들에게. 뭐에 의해서요? Your shared experiences에 대해서요. 자, shared가 무슨 뜻이야? 공유잖아요. 근데 너의 공유되어진 경험.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경험들이에요. 알았죠? 괜찮죠? 공유라는 말은요, 공통이라는 말입니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지? 다시, 만약 당신이 너의 동료들을 몰랐고요. 그러니까 이 fact에는 뭘로 읽어야 되는 거야? 느꼈다면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hadn't felt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병렬 구조를 따라서. 네가 유대관계를 느끼지 않았었더라면. 됐죠? 그렇다면 현재 당신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겁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146번부터 150번까지 보면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 도치라는 말이 있어요. 도치가 무엇이냐? 이 가정법에서 도치가 되는데요. 이럴 때 도치가 되는 겁니다. 봐봐. 주어가 비동사의 where라면 하고 뒤에 쭉. 두 번째, 뒤에 쭉. 이 형태가 있다. 도치를 어떻게 시키느냐? 여기 이제 if를 생략을 해버리면 이 가운데 이 중간에 한 조금만 이 줄간격 좀 띄워줄 수 있어요? 바로 밑에다 쓰게. if를 생략을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if 날려, 그리고 도치시켜. 그러니까 주어로 했는데 바로 물음표가 아니라 새로운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여기는 if 생략에 도치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도 if 날려. 그럼 여기 도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had,
주어 PP 의문문처럼 헤드 주어 PP. 여기에 물음표가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또 주어 동사 또 나고 있어. 아, if 생략의 토치구나. 이렇게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하나의 이따만한 이 모의고사 지문에서 여러 문장들 중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헤드 주어 PP 이렇게 나온다. 이게 한 번은 잘 안 보여요.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안 해놓으면 그냥 흐리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문장씩 꼼꼼하게 자꾸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꼼꼼하게 읽는 게 준비가 자세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지 뭐야? 여기 좀 이상한데? 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계속 쭉 읽어가다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생겼지? 를 잡아내야 아, 얘가 if 생략의 도치구나.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요. 하면 안 보여요. 알았죠? 언젠가 한번 보다 뭐야 이거 이상한데? 여기서 한번 찾았어. if 생략 도치구나. 이걸 내가 스스로 찾았어. 선생님이 막 여긴 if 생략의 도치를 알려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찾았어. 그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잘 보여요. 진짜야 그게. 앞만 들어도 내가 찾기 전까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었더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해볼게요. 그러면 146번 if를 나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나눠. 나누고 이제 시제를 확인해. 언제야? 과거에? 언제야? 과거에? 하고 이제 읽어.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과거에 그랬었을 텐데 이렇게. 알았죠? 그녀가 과거에 어제 집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제 그녀를 방문했었을 텐데 됐죠? 자, 그 다음 147번 if절 부분을 나눠.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나눠. 시제를 또 봐. 과거에 행복했었을 텐데 과거에 문자를 보냈었더라면 이렇게 데이트 직후에 이렇게 됐죠? 집 가서 문자 할게요 했는데 연락이 없어. 3일째, 5일째. 집이 외국에 있나요? 애프터에 까인 거죠. 됐죠? 148번으로 합니다. 자, 이제 148번을 봐봐, 네가. 얘는 쉽게 보일 거야. if절을 나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로쳐? 그치. 뭐야? 왜 이렇게 생겨먹었어? if 생략이 도치가 됐구나. if 날려서 도치가 되겠구나. 시제도 확인해. 과거에 알았었더라면 이렇게. 과거에 알았었더라면 자, 이 부분이 이제 뭐뭐 라면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알았으니까. 알았지? 과거에 알았었더라면 실제로 몰랐었던 거라고. 과거에 알았었더라면 과거에 너를 막았을 텐데 라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재밌죠? 이렇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로 보면 알다의 목적어 자리에 이 명사제 what이 나왔어요. what 뒤엔 불완전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쭉 가보시면 what은 셋 중에 하나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것, 무엇, 무슨 이 셋 중에 하나로 읽어라. 여기서 제일 자연스러운 건 것, 너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었더라면 됐죠? 쟤는 왜 또 what was your intention 이게 아니라 what your intention was 일까요? 의주동 간접 의문입니다. 오케이? 노의 목적어 자리의 명사절 의주동 간접 의문이라고요. 알겠죠? 자, 다음 149번 if절을 나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if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돼. 알았죠? 여기다 if를 넣어. 시제를 봐. 과거에. 알았죠? 일단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게 깔끔하게 이게 연결되고 이게 빠르게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먼저 해요. 제가 요즘 맨날 이게 복싱 이제 한 달 차 됐다고 해가지고 자꾸 요즘 알고리즘에 복싱이 떠요. 뜰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자세를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처음 막 준비 운동 막 할 때 이런 것들도 괜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이렇게 팔 벌려 뛰기 이걸 하는 것도 괜히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스텝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됐죠? 그래 쭉 가서 일단 이 스텝들이 되게 1, 2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많이 연습해야 체화가 되는 것이고 이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도 이제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과거에 그랬었을 텐데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알았죠? 해볼까요? 피아노를 좀 더 일찍 치는 걸 빨리 했었더라면 그는
더 좋은 뮤지션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알았죠? 마지막이에요.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이 부절을 나눠. 정연이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거는 해봐. 그렇죠. 그랬었더라면, 제공했었더라면, 그랬었을 텐데, 오케이. 보였었을 텐데, 그러고 있다고요. 끝.